안녕하세요. 엉클조의 돈돈 주간경제뉴스. 자, 5월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죠? 오늘도 국내 경제 뉴스를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엉클조의 한마디 코칭과 함께 전해드리는 시간. 먼저 국제경제 뉴스부터 전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오늘 WHO와 관계 끊는다. 다른 곳 지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세계보건기구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동안 WHO에 지원하던 자금은 다른 기관에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관련돼서 WHO와 관계가 좋지 않았죠. 중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개혁을 요구했는데 실패했다. 중국은 1년에 4천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그거에 10배가 넘는 4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그것도 부담된다. 이렇게 이유를 대기도 했는데 석사정이 그런지는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절실하고 필요한 개혁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다른 곳에 지원을 하겠다. 벌써 이미 미국은 WHO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상태고 이런 WHO가 새로운 기부금 조성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하고 무관하다. 그렇게 WHO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측면에서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돼서 미국이 WHO에 불만 드러냈는데 중국의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낸 WHO의 반발감도 있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을 때 코로나19가 원인도 밝히고 좀 투명하게 얘기를 해달라. WHO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건 사실 무역 갈등하고 좀 연관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G2 싸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이런 코로나 갈등부터 무역, IT 여러 가지 갈등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금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걸 좀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4억 달러를 넘게 지원하고 있는데 중국은 4,400만 달러를 내고 있다. 우리가 10배 이상 내고 있다. 유니세프에 대해서도 미국은 7억 달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1,600만 달러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유엔 난민국에도 미국은 7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전체 예산의 42% 정도를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렇게 독재와 가까운 그런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기를 한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엉클조의 한마디 코칭은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금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그걸 빌미로 미국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게 과연 중국과의 싸움에서 공정한 경제인가? 그것 때문에 한국은 또 어떤 피해를 입을까? 이 걱정만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처신을 잘해야 될 텐데요. 자, 한국 경제 살펴볼까요? 출산 많던 1분기도 사상 처음 출산율 0%대, 0명대 이렇게 나섰습니다. 한국의 출산율과 관련된 뉴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지난 2년 연속 한 명에도 미치지 못했던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임신할 수 있는 시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게 0명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태어나는 아이는 급감하고 극심한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이제 한국의 자연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이런 뉴스를 발표하면서 사실 1분기의 출산율이 이렇게 0%대로 들어선 거는 드문 일입니다. 2018년과 2019년 그때도 연간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은 0%돼 있지만 한 명을 넘었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가 대체적으로 좀 출산을 많이 하는 그런 걸로 통계상 드러났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높았던 세종시도 하락폭이 0.22명으로
가장 컸고 전국적인 17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합계 출산율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는 1분기에 74,050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9,178명이 줄어들었네요. 3월 출생아 수는 24,378명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든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증가한 반면 그 출생아 수는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증가분은 마이너스 1,501명으로 마이너스 0.3%를 기록하고 있네요. 다행히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지수는 그 1.3% 줄었는데 그쳐서 글쎄요, 결혼해서도 아이를 안 낳는 그 신혼부부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이것도 믿을 만한 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희망적인 뉴스가 뭐 나왔는데 그 엉클즈의 원포인트 코칭은 그렇습니다. 그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죠. 뭐 이미 전년도는 32만 명, 2017년도에는 35만 명, 2016년도에는 40만 명, 40만 명이 깨진 게 벌써 2017년, 2018년, 2019년 통계도 그렇겠죠. 가임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을 계산하는 거는 2017년도 1.05명을 선으로 해가지고 2018년, 2019년 계속 0%대 머물러 있고요. 출산율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인구가 경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경제력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구 구조도 문제지만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말은 피라미드 구조였던 우리나라의 예전 그 인구 구조가 항아리 구조에서 이제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할 정도로 인구 구조의 문제도 바꿨고 적어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선진국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억 명 인구라고 하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인구 구조가 두 가지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남북한이 합쳐야 뭐 1억 명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인구 구조라도 좀 이런 경제 성장을 계속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쉬운 면으로 인구 구조의 중요성, 출산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엉클조의 이번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인데 궁금하신 경제, 금융 용어, 뉴스 내용, 금융 상품 무엇인지 댓글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엉클조가 쉽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무 상담도 좋고 돈과 관련된 고민도 좋고 여러분의 궁금한 돈과 관련된 사연 엉클조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